놀면뭐하니 봤어요? 최근에? 가수 비 나오는 거 봤어요? 저는 딱 하나만 보이더라고요. 손목에 반짝반짝하는 황금시계. 자세히 보니까 왕관 마크가 딱 붙어있더라고요. 그게 얼마짜리일 것 같아요? 자, 보면 BTS, GD, 호날두, 힙합 가수들, 하다못해 만수르, 셀럽, 재벌 회장님들까지 죄다 비슷한 게 있어요. 공통점이 있는데 뭘까? 부자 맞는데 이 사람들이 다 동일한 시계 브랜드를 차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맞아요, 롤렉스입니다. 왜 차는 걸까? 비싸서 차는 걸까? 단지 비싸서 찬다기에는 좀 다른 이유가 있어요. 롤렉스라는 브랜드가 100년 넘게 가장 튼튼하고 정확한 시계다. 사람들이 이걸 차면 가장 성공한 사람이다. 이걸 만들어 온 스토리가 있어요. 이 사람 누군지 알아요? 체게바라. 쿠바 공산주의 혁명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인데, 이 공산주의 혁명의 상징이 평소에 자본주의의 상징 같은 롤렉스를 즐겨 찼어요. 제일 인기 있는 롤렉스 모델 중에 하나인 썸마리너, 현재 시중에서 1000만 원 정도 하고, 게릴라전을 하다가 생포됐는데 그때는 죽음 직전에 GMT 마스터라는 시계 찼어요. 이게 현재 가격으로 한 5천만 원 정도. 심지어 체게바라 동지였던 카스트로는 롤렉스를 한 번에 2개를 차고 다녔어요. 요새 힙합 가수들처럼 진짜로 그렇게 차고 다녔어요. 공산주의 혁명의 상징들인데 롤렉스를 차고 다녔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체게바라는 살아생전에 남미나 아프리카에 평생 게릴라전하고 살았는데, 이 사람이 활동한 시대가 1950년대 60년대예요 그때는 전자시계라고, 허치라고 하죠. 허치가 없을 때거든. 그때 막 태엽을 감고 있을 시간도 없었을 거고, 이게 말도 안 되지. 계속 이어지는 작전과 전투를 제대로 하려면 체게바라한테는 차고 다니기만 해도 동력이 형성이 되고, 또 가장 튼튼하고 정확한 오토매틱 시계가 필요했던 거죠. 그게 바로 롤렉스예요. 왜 체게바라가 찾는지 이해가 돼요? 근데 사실 체게바라가 자기가 좋아서 찼을 수도 있고, 이 명성 때문에 찼을 수도 있는데, 그 명성이 저절로 만들어졌을까요? 이건 롤렉스가 차곡차곡 명성을 쌓아왔던 거예요. 롤렉스가 성공 스토리를 쓰기 시작했던 12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1905년에 롤렉스 창업한 한스 빌스도르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손목시계에 꽂혔어요. 20세기 초반에는 사람들이 회중시계라는 걸 사용했어요. 회중시계 뭔지 알죠?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이렇게 묵직하고 큰 거 있잖아요. 사실 그때는 이 손목시계라는 건 여성들이 사용하는, 남자들이 잘 사용을 안 했대요. 무슨 손목시계를 차. 계속 이런 식으로 왔으면 롤렉스 인기가 지금같이 올라오지 않았을 텐데, 20세기 초반에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발생합니다. 생각해봐요. 총을 들고 막 가다가 몇 시인지가 궁금해. 총 들고 가다가 꺼내서 보고 막 빵!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무겁잖아. 무거우니까 손목에 시계를 차기 시작한 거야, 사람들이. 군용 보급품이 회중시계가 나오기도 했는데, 자기 사비를 들여서 시계를 샀고, 또 가장 정확한 시계를 사야 되니까 그때도 정확하고 튼튼한 롤렉스를 샀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손목시계가 유행하는 그 붐을 따라서 그냥 롤렉스도 편승한 거 아니냐? 그게 아니에요. 때는 바야흐로 1926년 롤렉스가 오이스터 케이스라는 걸 개발해서 팔기 시작해요. 굴이라는 거잖아요, 오이스터가 영어로. 근데 왜 오이스터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굴이 입을 열고 있다가 입을 딱 닫으면 물이 안 들어가잖아. 절대로 입을 잘 열지 않거든요. 거기에 한스 빌스도르프가 착안을 한 거야. 굴 먹다가 오이스터, 이렇게 꽉 잠기는 케이스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붙이자. 그래서 롤렉스 오이스터가 탄생합니다. 그래서 방수가 되는 시계에 오이스터라는 이름을 붙인 건데, 근데 생각보다 이 오이스터 케이스가 그렇게 잘 팔리진 않았다고 해요. 운명의 시간이 그로부터 1년 뒤에 다가옵니다. 메르세데스 글리치라는 여성이 있었어요. 이 여성이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도버 해협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를 여성 최초로, 세계 최초로 수영을 해서 건너겠다고 도전을 선언해요. 롤렉스사가 이 소식을 듣고 무릎을 탁 칩니다. 이분한테 오이스터 시계를 채우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 메르세데스 씨가 도버 해협 횡단에 성공합니다. 10시간에 걸쳐서 막 수영을 해가지고 도착을 한 거예요. 세계 최초의 여성 횡단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놀랬겠어. 전 세계에서 막 기사가 쏟아집니다. 이때 롤렉스사가 무엇을 하느냐, 그 기사 옆에다가 롤렉스 오이스터 광고를 붙여요. 세계 최초의 여성 도버의 황해자에게는 롤렉스가 있었다. 오이스터, 물이 새지 않아요. 막 시계가 만들기 무섭게 막 팔려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에베레스트 뭔지 알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8,848m 해발, 이 히말라야 최고봉 에베레스트를 정복하는 게 인류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이 1953년에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정상 정복에 성공을 합니다. 바로 이때 롤렉스가 그 에드먼드 힐러리 경의 도전을 후원하고 응원하면서 시계를 채웁니다. 에드먼드 힐러리가 올라갈 때 사진이 남아있어요. 손목에 시계를 끼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이 막 기사가 더 났을 거 아니야. 에베레스트를 정복했다, 막 여기도 광고를 냅니다. 에베레스트를 최초로 정복한 힐러리의 손에는 롤렉스가 있었다. 그리고 롤렉스사가 그 시계에다가 이름을 붙입니다. 롤렉스 익스플로러, 탐험가를 위한 시계. 이 뒤로 전 세계적으로 유럽, 미주, 아시아 할 것 없이 롤렉스가 불티나게 팔려나가요. 최고의 명성을 이때 얻은 거지.
익스플로러의 경우에는 특히 일본에서 인기가 많은 시계예요. 기무라 타쿠야가 익스플로러를 차고 다녔는데 그래서 그런지 인기가 많았고, 또 익스플로러를 개량한 익스플로러 2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해리 왕자가 장교로 근무할 때 차고 다녔어요. 그 모습이 사진에 포착되면서 또 인기를 끌었죠. 그리고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 있었잖아요. 그때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롤렉스 차고 나오는 모습이 사진에 잡혔습니다. 신동빈 회장뿐만 아니라 한화 김승현 회장도 당시에 롤렉스를 차고 있었어요. 롤렉스 이 밖에도 세계적인 지도자, JFK, 케네디 대통령, 타이거 우즈, 테니스 스타 로저 페더러, 이런 사람들한테 롤렉스를 차게 한다든지 세계에서 가장 럭셔리하고 유명한 문화시설들이 있어요. 런던에 가면 로얄 오페라 하우스라고 있어요. 빌리 엘리어트라는 영화 봤어요. 거기에 보면 빌리가 커가지고 로얄 발레 들어간 거야.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서 쫙 점프해서 딱 나오는 장면 있잖아요. 거기가 바로 로얄 오페라 하우스예요. 가면 엄청 럭셔리하거든요. 벽시계가 롤렉스야. 금색으로 빡 돼가지고 롤렉스 딱 써있는데, 저도 가보고 이렇게 딱 보면서 여기 이런 데 롤렉스가 있는, 이렇게 후원하는 방식으로 계속 마케팅을 하는데, 이렇게 스토리가 만들어지면 어떤 사람이 있어 보인다고 생각하지 않겠어? 어린애들이 가서 그거 보고, 청소년들이 가서 보고, 어른들이 가서 보고, 아, 롤렉스 사야겠구나, 이런 스토리를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이렇게 부자, 유명한 사람, 또 뭐 세속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만 롤렉스를 차느냐? 그게 아니었어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달라이라마 같은 분도 롤렉스를 차고 있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뭐 이렇게 되면 남녀노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성공한 사람들, 또 어떤 분야에서 정상에 오른 사람들, 그냥 다 롤렉스 차고 싶어하는 성공의 상징 같은 기준이 된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 롤렉스는 마케팅에만 치중하고 사실 내실은 별로인 회사 아닐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터미네이터라는 영화, 아바타라는 영화 봤죠?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랑 같이 해저 1000m 이상을 들어가는 잠수정에다가 이 롤렉스 시계를 붙였습니다. 용도에 맞는 제품을 가장 훌륭하게 만드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딥시라는 전문 다이버용 시계, 자기장을 견디는 과학자용 시계 밀가우스라고 하고, 이 레이서를 위한 데이토나라는 시계. 롤렉스는 알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손목 위에 남들이 좋아하는 시계가, 가장 뛰어난 시계가 가장 훌륭한 성능으로 있으면 이 평판은 오랫동안 유지될 것이다. 이걸 롤렉스는 알고 있었던 거죠. 생각해보면 워낙 옛날부터 유명했으니까 롤렉스는 좀 지루하고 고루한 브랜드다, 이런 편견도 있어요. 왜냐면 예전부터 부자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롤렉스 차고 다녔거든. 주빌리 밴드라는 상징적인 밴드가 있는데 그것만 보면 아, 이거 롤렉스 차구나, 이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달라진 게 뭐가 있냐, 신상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맨날 똑같지 않냐, 뭐하러 사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거꾸로 생각해보면 이럴 수 있어요. 이게 변함없음, 한결같음, 이런 거에 상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명품 산 적 있어요? 명품을 산다고 하면 큰 돈을 들여서 큰맘 먹고 살 거 아니에요? 나도 롤렉스 차! 나도 깔끔 롤렉스 다 있어. 롤렉스. 근데 얘가 내년에는 또 새 모델이 나오고 계속 해가 갈수록 새로운 게 계속 나오는 거야. 그럼 좀 기분 나쁘지 않겠어? 내가 뭐 백 들고 다니는데 또 이거 3년 전 거구나, 옛날 거 하고 다니네?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 근데 롤렉스는 변함이 없으니까 이걸 뭐 옛날에 샀는지 지금 샀는지 아빠가 물려줬는지 다 비슷한 거야. 그래서 그냥 한번 사면 물려줘도 되고 자기가 계속 사도 되고 어차피 안 변하는 거니까, 이게 일종의 변함없음의 상징 같은 그런 명품이 또 되는 거지. 심지어 자식한테 물려줘도 돼, 손자한테 물려줘도 돼. 그리고 롤렉스는 내부 구조도 쉽게 바뀌지 않아요. 여기서 수리가 쉽고 부품을 구하기가 쉽다, 이런 장점이 또 생기는 거예요. 중고 거래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롤렉스 어차피 사면 고장도 잘 안 나는데 고장 나도 고치면 되지, 어딜 가서든 쉽게 고칠 수 있으니까 고치는 사람 입장에서 좋고 중고 거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좋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롤렉스가 가장 많이 팔리는 단일 시계 브랜드거든요. 명품 중에서 한 해 얼마나 팔릴 것 같아요? 한국에서만 작년 재작년 평균으로 3천억 정도 팔았고 전 세계적으로는 매출액이 5조 원이 넘습니다. 엄청나게 팔아야 되는 거지. 계산해보니까 3천억이면 한국에서 3만 개 정도 팔린 거예요. 1000만 원짜리 시계가. 관광객만 사겠어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돼서 많이 팔리는 거고, 중고 시장 역시 그래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외국 가면 중고 마켓이 엄청 발달해 있고 중고 시세가 오히려 더 높아져가지고 희귀한 롤렉스를 찾는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가격 같은 거 보면 파텍 필립, 브레게 뭐 이런 게 더 비싼 시계 아니냐. 실제로 뭐 얼마 전에 사이먼디 같은 경우에는 나 처음에 돈 벌었을 때는 롤렉스 샀었는데, 한창 초반에 돈 벌었을 때는 이제 롤렉스를 끼고 다녔는데 요즘에는 이제 약간 레벨업 돼가지고 이제 리차드 밀, 파텍 필립, 오데마 피게, 이 세 개를 되게 좋아해요. 실제로 더 비싼 시계들이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2019년에 애플워치의 매출이 롤렉스를 능가하기 시작합니다. 투어를 했어요. 애플워치 기능도 많고 요새 사람 같기도 하고 뭐 그래 보일 수도 있잖아. 21세기에 무슨 롤렉스예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른 여러 명품 브랜드를 사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롤렉스를 사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왜 샀어? 롤렉스잖아. 산 이유가 그냥 롤렉스라는 거야. 엄청난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 보면 진짜 부자들은 애플워치 차고 다녀도 집에 롤렉스가 있습니다.
얘기가 이제 막바지인데 길게 뭐 그래 말 실컷 했고 뭐 알겠고 그래서 B가 차고 나온 시계는 얼마야? 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봤을 때는 완전 금색 있죠. 황금 18K 금을 롤렉스는 직접 주조해서 만들어요. 외부에서 부품 막 사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순수성을 지키겠다 해서 주조해서 만드는데 그 18K 금시계는 아마도 만약에 이게 한정판이나 막 다이아가 안에 많이 박혀있다 이런 게 아니라면 최소 6천만 원 정도부터 시작합니다. 롤렉스 솔직히 사치품이고 아주 비싼 시계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주변에서 보이잖아요. 언젠가 나도 노력하면 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게 하는 시계라는 겁니다. 실현 가능한 보통 사람들의 꿈 같은 물건이라는 거죠. 뭐 파텍 필립, 바쉐론 콘스탄틴 몇 천만 원, 몇 억씩 하는 건 사실 월급을 모아도 살 수가 없을 수도 있잖아 일반적으로. 이런 보통 사람들의 꿈이 계속 이어진다면 롤렉스의 브랜드 가치는 앞으로 100년 이상 지금까지 왔던 것처럼 계속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의 이미지 비두채 근데 요리할 땐 다 궁금함 있는 내 수세 우리 둘이 작업한다는 소셜 All the fuckboys set all touche Dollar bills got me moving up and down. Bougie ass bitches want to die, eat or not. Dollar bills got me moving up and down. Bougie ass bitches want to die.